안녕하십니까, 변호사TV 오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왜 제가 혼자 있냐, 우리 변호사님께서 여드름 시술을 받으셨어요. 목소리는 나오죠? 여드름 시술을 받으셔갖고, 그래서 편하게 오늘은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다뤘습니다. 택배 근로자분들의 과로 관련돼서 뇌출혈, 뇌심혈 이런 질병 관련돼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뇌심혈계 질환에 대해서 알겠다, 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겠다 이제.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어떤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냐, 이거를 업계 노하우지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내역서가 필요하다. 근로자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에서 일했다는 게 내역이 나옵니다. 뭐 일용근로를 했던 내역도 나오고 그냥 일반 정규 사원으로서 근무했던 이력도 나옵니다. 발급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어디서 근무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양급여 수진 내역입니다. 이거는 보통 10년치 정도를 떼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의뢰인분들한테. 요양급여 수진 내역이 뭐냐, 살면서 10년 동안 어떤 병원을 갔고 어떤 질병을 앓았고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약국을 갔고 이런 내역이 쫙 나오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일전에 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 관련된 뭐 아픈 적이 있었는지 과거 병력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서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보통 10년치 떼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뭐 한 2년 댕기면은 건강검진 가라고들 하죠. 거기서 검사를 받으면은 고혈압이 있는지 고지혈이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안 높은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보통 기저질환, 기초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류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수진 내역, 일반 건강검진 결과지,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을 또 가셔야 돼요.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가셔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그 다음에 의무기록 사본, 그리고 구급일지가 있습니다. 재해자분께서 치료를 받으신 병원이 있죠. 거기서 서류를 떼실 수 있고요.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을 앓으셨는지에 대한 진단이 되어 있는 서류고요. 구급일지는 장소와 일시가 적혀 있어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타고 이송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받으셨다면은 수술 기록지를 떼주셔야 됩니다.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CT나 뭐 MRI를 찍으셨다 그러면은 관련된 CD를 발급받아 주셔야 돼요. 그러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 그 환자분들이 병이 악화되면은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사체 검안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또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부검을 한 경우 부검 감정서까지 발급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했던 사건인데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부검이 이루어져서 사인이 규명이 됐고 그게 바로 뇌심혈계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규명이 돼서 산재 처리를 승인받게 해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부검 감정서를 받으시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 이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뭐 세콤 기록 아니면은 캡스 기록, 지문 찍죠, 우리 출근할 때. 아니면은 뭐 출입 카드를 댄다든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진짜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뭐 자료가 없다 라고 하면은 자차 이용하실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우리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내역을 뽑아보면은 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입증하는 게 왜 필요하냐, 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 뭐 과로사 이런 것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근로시간, 과로의 인정 여부입니다. 과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뒷받침되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라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든지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통화 녹취록,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진술서 확보, 이런 것들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 과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미비하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로가 많은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 심장질환, 뇌심혈계 질환 발병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요거 나가고 있어요. 감독님 쳐다보시네요. 편집도 해야 된다고 부담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나가고 있는 서류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서류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 승인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승인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증 서류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홍보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재 블로그를 팠어요. 산재 관련된. 제가 이 글도 올렸거든요. 이 영상과 관련된 글. 그래서 혹시나 영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있거든요. 더보기란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드름 시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변호사님을 대신하여 오노무사만 혼자 진행했습니다. 이상 변호사TV의 오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